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요. 닫고 지금 이 시점이네. 지금 요 시간에 지금 닫고 그러고 나서 탄산가스를 1000을 때려 넣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광은 내부 광량이 400W 이상이 들어오면은 가능하다. 근데 내부 광량이 400W면은 아마 문 닫으면 32도가 아니라 아마 저 40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40도가 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해. 왜요? 광이 아직 약하니까. 근데 그 광이 약하니까 뭐예요? 여기서 광합성 제한 요인이 이산화탄소가 남아 도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광이 부족한 게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걸려버리겠죠. 여기서. 우리가 과분할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더 희한한 게 온도가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계의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23도나 18도나 광합성이 볼게요. 얘가 14가 나오는데 얘는 13이 나와요. 13 마이크로볼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1차이가 나죠. 그러면 실제로는 한 0.67 정도의 광합성의 제한 차이가 발생하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0.67이 아니라 그 정도, 0.56 정도, 6 정도 나오겠네요. 광합성이 18도일 때보다 23도일 때 차이가 불과 6% 정도의 광합성이 적게 합의되어 있잖아요. 근데 온도 차이 몇 도예요? 무려 5도가 나죠. 5도가. 근데 여기서 이제 5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성장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가늘어지고 온도가 낮으면 뚱뚱해진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광합성의 절대량은 23도가 분명히 높긴 하지만 18도도 만만치 않다. 15도 가볼게요. 15도가 몇 프로 나요? 15도면은 여기 갈게요. 15도하고 얘하고 3 차이가 나죠. 네네. 한 얘랑 20도 차이가 나는데 8도 차이가 나는데 광합성량은 한 13% 차이가 나요. 근데 8도 차이면은 하방정계 속도가 아마 꽃배기가 날 확률이 높죠. 근데 광합성량은 15% 차이가 나니 얼마나 온도를 낮출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잎이 커지고 대가 두꺼워지고 뿌리가 아래로 잘 내리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제 여기다 이제 빠진 게 하나가 광이 빠졌죠. 습도가 빠졌죠. 광과 습도가 빠졌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 보면은 이게 이제 CO2도 보게 되면은 이제 CO2하고 광 옛날처럼 룩수로 나왔는데 룩수 지금 쓰지 않는데 CO2 같은 경우도 광이 많아질수록 광이 많을수록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습도와의 관계인데 이거는 옛날에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60년대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이게 기공의 개폐도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개폐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개폐도가 작아져요. 단 습도가 높으면 열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도 얘기를 할 때 항상 뭐라 얘기해요? 습도가 높아야 기공이 열린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공 열리면 공기중 습도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식물이 빠졌죠. 식물이 빠졌죠. 예. 같은 습도라 하더라도 식물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기공의 개폐 정도는 달라진다. 맞죠, 이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습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건조하다, 습하다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습하게 만들어줘야 될 정도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식물이 느끼는 습도는 다르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식물이 느끼는 습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습도를 올리려고 할까요? 습도가 50%면 왜 60%씩 올리려고 할까요? 식물은 문제없이 잘 흡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한테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래도 식물이 습도가 낮으면은 낮게 되면 식물이 느끼는 부담이 그러니까 식물이 내가 능력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식물이 그것을 적응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날리기 때문에 식물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습도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이 습도라는 거는 식물이 실제로 느끼는 습도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낮았을 때 우리가 습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식물이 건강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기공의 이제 개폐를 얘기할 때 기공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 기공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 기공에서 뭐래요? 증산도 일어나고 광합성도 일어나고 식물의 호흡도 일어나고 이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공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컨트롤 밸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체가 필요한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컨트롤 밸브다. 기공이 일어나면은 기공은 증산하잖아요. 증산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광합성하고만 얘기하는데 증산은 또 뭐랑 연관이 있냐? 식물의 영양분 흡수와 관련이 또 있다는 것들이요. 예, 그래서 이 기공에서 식물이 양분을 무기양분의 흡수와도 관련이 있고 광합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식물의 온도를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기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식물이 생리적, 물리적 접점의 경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에너지와 식물의 생리적 기능이 이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기공의 개폐 정도 우리가 최근에 경향들이 최근에 센서들의 개념들이 우리가 기공의 개폐 정도를 알고 싶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공 개폐 정도를 아는데 우리가 기공을 열 때 기공을 볼 때 현미경으로 놓고 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식물의 체온이나 광이나 공기의 온도나 이런 걸 판단해서 기공이 얼만큼 열렸는지를 추정하는 거를 계산할 거예요. 추정으로 가요. 그걸 소프트웨어 센서라고 해요. 또 환경제어 컴퓨터가 좋은 데에는 기공 개폐를 알 수 있는 센서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러 가지 파 센서, 외부 광량 센서, 온도, 습도 센서, 식물의 체온 센서들이 전부 갖춰졌을 때 바로 우리가 기공의 개폐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기공의 개폐 정도를 왜 알고 싶냐? 모든 물리적, 생화학적, 생리적인 경계가 바로 이 기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최신 논문들 몇 가지 보니까 그런 그 기공의 개폐 능력을 확인하기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증산율 쪽으로. 근데 그 증산율을 보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그 증산율에 이제 그 계산되는 원리들도 웬만하면 전부 다 뭐 페만 모티스 방법 그런 것들을 쓰는. 페만 모티스 방법 그게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안 써요. 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도 이거를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우리가 짐작하는 거는 식물의 체온하고 공기 온도하고 방향하고 계산해서 어떤 수칙을 집어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증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증산은 우리가 증산은 결과잖아요. 이게 결과를 보고 우리가 증산에 조심한 게 이거는 대지가 무게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식물이 증산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식물의 체온과 그다음 광량과 공기의 온도와 그걸 넣어서 아마 그 기공 센서를 만들었지 않나. 그래서 기공 센서를 달라면 기공 개폐 정도를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달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센서가 외부 광량 센서, 그러니까 와트 센서, 파 센서, 그다음에 여본 측정, 그러니까 IR 온도계나 여러 상태로 찍은 거, 그다음 플러스 공기 온도, 그다음 습도 센서가 있어야 가능하대요. 그거를 그래야 소프트웨어 센서를 볼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간에 뭐 어떤 복잡한 수식이 있을 걸로 보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여본과 광량과 공기 온도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을 것인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 생각할 때 당연히 기공 열림 정도는 바로 이제 식물의 체의 온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얼마큼 열린 이 온도 차이하고 공기 온도 차이하고 봐야 되고 뭘 봐야 될까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2% 얼마큼 들어온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열린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들어온 만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는데 단지 그 하나 모델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델은 우리가 실제로 그 모델링 하는 사람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근데 자기들도 안 믿어. 그런 논문들도 그러니까 네이처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 있다. 네 있는데 그걸 한 사람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채워놓고 하는 네이처에 들었다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시설원에 하는 사람도 물어봤으면은 우리 그거 안 쓰는 데다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너무 그러니까 식물은 싸잖아요. 네네. 인간도 모르는데 식물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안 되면 갈아 끼우면 되니까. 그렇죠. 갈아 끼우면 돼.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물은 군락을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제를 할 때도 식물은 사람은 개체 치료를 하잖아요. 네. 식물은 집단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군락으로 봐요. 병이 났다 하면 군락이 다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식물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를 측정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 식물은 싸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걸렸으면 아마도 다 걸릴 것이야. 우선은 전체가 들어가 버려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식물이 훨씬 어려운데 사람보다 왜냐 가치가 떨어지니. 네. 그다음에 동과상벌의 균형이라는 거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넣어볼게요. 동과 밸런스 균형이다. 우리가 이제 물리적 요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온실에 운영할 때 물리적 생리적 대상이라고 하는데 물리적 대상을 관찰할 때 우리가 단파장, 잔파장, 대류의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건 우리 난방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해요. 난방, 그다음에 증산. 이 단파장은 뭐예요? 대표적인 단파장이 가시광선. 가시광선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 짧은 광선을 우리가 단파장 문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외선, 가시광선을 얘기하고 잔파장은 뭘까요? 적외선을 우리가 잔파장 문항이라고 그 아래 것들을 얘기하고 대류는 뭐예요? 이 공기에 있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대류 에너지라고 하고 대류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갖고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단파장이 대류로 바뀌기도 하고 단파장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단파장이 가시광선이 여기를 막 때려요. 열을 올려서 여기 벽면을 온도를 올려버렸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장파장이 나오죠. 장파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가 나와요? 여기서 뜨거우니까 여기가 공기가 따뜻해져서 바로 대류가 나오죠. 서로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에너지는 형태가 바뀔 뿐이지 양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 개념을 쓰는 거죠. 양은 똑같다. 이 안에서 내가 가시광선을 써서 내가 LED를 써서 이 안에다가 에너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복사 에너지 넣었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 나중에? 다시 에너지 또 바뀐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종합은 같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포지티브라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가 증가되는 것, 네가티브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우리가 뭘 보면 알아요? 온도계 측정해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포지티브, 떨어지면 네가티브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입력과 방출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개념이 잎의 온도를 결정한다고 보죠. 근데 우리가 실제 잎은 되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경우는 햇빛을 보는 곳과 보지 않는 곳의 온도차가 한 5도, 6도 차이가 나요. 근데 여부는 똑같진 않아요. 햇빛을 많이 보는데 이파리가 만약에 23도다. 그러면은 햇빛을 보지 않는 곳의 온도는 한 21도, 2도 정도 돼요. 근데 과일은 햇빛을 보는 데가 35도다. 보지 않는 곳은 28도, 6, 7도가 나버리죠. 훨씬 더. 바로 이것은 바로 과일에서 증산이 일어나지 않고 잎에서는 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잎의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충분히 물이 공급된다면. 그다음에 모든 양분 흡수하기 증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증산을 통해서만 양분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연면시비는 누가 한다고 하는데 연면시비로 공급되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양분의 종류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슘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가이온들은 흡수가 안 돼요. 2%. 그다음 덩치가 큰 것들 가리랑 칼슘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거든요. 그다음 가리도 덩치가 커요. 이런 것들은 이동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리고 가리는 칼슘보다 이동이 그게 잘 되는 이유가 칼슘은 이가고 포타슘은 일가예요. 그래서 일가이온은 이가이온보다 흡수가 잘 되는 편인데 이가이온들은 흡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식물체 내에서도 이동이 안 된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면시비로 뭘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증산을 통해서 식물이 흡수를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이동시킬까요? 아니면 물리적 법칙에 이동할까요? 물리적 법칙에서 무기양분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생장점에서 에너지가 내가 식물인데 식물에서 이 생장점의 온도가 낮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낮아요. 그러면은 생장점에 바로 뭐가 안 일어나요?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생길까요? 양분의 결핍이 발생해서 우리가 환절기 때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이에서 그때 제일 많은 것 중에 의심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장점의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졌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면 너무 빨리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양분의 증산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분의 이동이 생장점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커튼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장점의 온도를 보다 늦게까지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은 증산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산성 온도가 초저녁에 제일 빨리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 에너지의 얘기를 할 때 식물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 개념은 물리적 법칙이라는 거죠. 식물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햇빛 많이 보면 물 많이 가고 햇빛 안 보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물 많이 가고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뭐예요? 물이 안 가고 물이 안 간다는 얘기는 양분이 안 가고 예. 그 우리가 이제 양분을 흡수할 때요. 네. 증산을 하면은 물을 패시브하게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배에 양액을 넣어주면 그 조성 그대로 흡수한다고 생각을.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식물은 제가 필요한 만큼 양을 빨아먹는데 선택적으로 빨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포타슘을 많이 땡겨요. 네. 반면에 내가 잎이 많으면은 질산태를 더 많이 땡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급하는 거와 실제로 배진의 양분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매일 점검하면 좋은데 우리가 점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 공급 이시보다 배진의 이시를 100을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20% 정도 뺄 때는 금권과 공급 이시 차이를 1 정도로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2.5면 3.5 정도 보는데 만약에 겨울같이 100을 거의 안 빼는 시기에는 공급이 3.0이면은 내부 이시가 한 6, 7, 8 이렇게 나오게 관리를 해요. 5, 6, 7, 8 나오게. 보통 우리가 1 이상 높아야 된다고 하고 1이라는 것도 100을 뺄 때 얘기고 근데 100을 한 40%씩 빼잖아요. 네. 그럼 공급 이시와 배지 100 이시가 거의 같아요 그때는. 근데 보통 20% 빼면은 한 0.5에서 1 정도로 높게 본다 이렇게. 그러면은 양분에 문제가 없는 걸로 봐요. 식물은 알아서 빨아먹는다. 알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물체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인간은 단지 뭐랄까요? 좀 더 식물체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죠.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그냥 흡수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그냥 그대로 빠르는 게 그대로 양분 상태로 빠지진 않아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더 흡수하고 덜 흡수하게 돼요. 왜냐면은 양분 흡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질산태를 빼먹으면은 뭘 내놓을까요? OH를 내놔요. 네. 포타슘을 빼먹으면은 H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가 선택적으로 빨아먹는다는 것들이요. 단 물과 같이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딸기 이시를 얼마로 봐요?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딸기 이시가 공급 이시를 보통 1.23 정도 공급하죠. 네. 그러면은 뿌리 딸기가 좋아하는 근권 이시가 1.23일까요? 또 딸기 배액을 여기 측정하고 있네요 여기. 얼마 나와요? 0.78? 100이? 네. 아니요. 2.12 나와요. 2.2 보통 1 정도 높아요. 흐린 날은 같고 맑은 날은 1 정도 높아요. 저도 그래서 저 딸기 하는 사람들이 딸기를 자꾸 그런 주장을 하길래 실제로 배액을 이제 측정을 해보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한 1 정도가 높고 결론이 뭐였냐면은 공급이 시하고 그러니까 흐린 날은 공급하고 배액하고 거의 같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물을 안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더 적게 줘야 된다는 얘기고. 네. 보통 저희가 그걸 꼼꼼하게 이제 저희 후배 하나가 이거를 굉장히 잘 조달했는데 결론을 봤더니 결론이 이거였어요. 딸기도 식물이다. 결론이 이거였어요. 딸기도 식물이다. 결론은 딸기도 알아서 흡수하고 보통 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양분보다 물을 더 비율이 더 높아요. 흡수하는 비율이 광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시가 올라가겠죠. 물을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식물이 다 그런데 딸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딸기가 분권을 2.3에서 받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공급하고 뿌리가 식물이 살아가는 근권이시는 달라요. 그러니까 공급은 1.3으로 했어도 근권이시가 2.3이면은 딸기는 2.3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2.3인데 잘 자라. 아무 문제 없어. 팁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린 게 거죠. 올해 이제 겨울철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 결론 내렸어요. 딸기 하신 분들한테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딸기도 식물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자꾸 딸기가 공급이 씨하고 그러니까 자꾸 배기 씨하고 같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식물은 분명히 양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물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그 얘기 같다는 얘기는 물을 딱 때려 박았다는 얘기인데 흡수하는 양에 비해서 물을 엄청 때려 박으면은 그러니까 여름철에 우리가 100을 40% 빼면은 공급이시하고 배기시하고 0.23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 상황인데 이거는. 근데 딸기가 물에 좋다, 물에 좀 잘 견딘다는 거지. 저기 뭐야 좋다, 아주 습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후배 농장에서 야 딸기 철교표이 나왔대.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군데군데 나왔거든요. 전체 나온 게 아니라 왜 나왔나를 봤더니 결론이 나왔어요. 온도는 아니고 습도더라고요. 물이 고인데 철교표 나오더라고. 그 결론은 뭐였냐? 얘도 똑같네. 왜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파프리카에서 지하고 습도가 높으면 철교표 나오거든요. 얘도 식물이구나. 얘도 과체로 바꿔 식물이구나. 왜냐면 습하면 철교표 온다. 그래서 철교표 오는 게 첫 번째가 pH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 습도가 높을 때인데 습도가 높으니까 철교표 오네. 얘 딸기도 식물 나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자꾸 식물 딸기는 뭐 습한 거 좋아한다고. 그래 습한 거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습한 것도 종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물이 많으면 그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을. 그건 수생식물이지 얘가. 예, 그렇지 않을 건데 그랬더니 결론은 이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다니면서 이렇게 봤더니 철교표비 증상이 보이는 데는 물이 배지가 무겁대요. 무겁더라 배지가. 이게 있잖아요. 뭐죠? 화분에 있잖아요. 네. 무겁대요 이게. 결론 내렸어요. 올해 결정적으로 올해 이번에 며칠 동안 친구에 갔다 보니까 걔가 데이터를 정리 잘 해놨거든요. 봤더니 딸기도 토마토와 파프리카와 별 다를 게 없다. 별 다를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질문. 예. 아까 그 연면시비 관련해서 설명할 때, 제가 이전에 엽채를 키울 때 보통 엽채를 수경재배에서 키우면은 그 잎 자체가 좀 토양에 키운 거거든요. 흐물흐물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그 칼륨 비료를 이제 물이랑 섞어가지고 연면시비를 했을 경우에 빳빳하다고 들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도 그렇게 좀 빳빳해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칼륨은 습조가 되긴 돼요. 칼륨 되긴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뻑뻑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 되도 경화될 거 아니에요. 그 양분의 엽에서 예. 나중에 이제 잉여 양분을 다시 뿌리로 내려보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광합성이죠. 그거는. 양분 아래도 위로만 올라가요. 나중에 뿌리로 갖다 놓나? 봤는 데가 있어. 네?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데 이거를 잘못 봤는데. 그럴 리가. 역으로는 잘 안 가요. 그럼 야간에나 나중에 좀 뿌리로 다시 양분. 이게 양분은 이제 물관 따라가거든요. 제목이라는 물관 따라가는데 물은 거꾸로 안 움직여요. 거꾸로 안 가요. 거꾸로. 그러니까 무기양분은 물관을 따라 이동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동되는 게 있어요. 질산태하고 저기 포타슘도 일부 이동이 되고, 그래서 인산도 이동이 되고. 그 엽에는 막 과잉 축적되면 그냥 그대로 계속 엽에 쌓여 있는 그냥. 엽에 쌓이면 이제 축적되고 잘 이동은 안 돼. 포타슘하고 인산은 가긴 가요. 근데 그게 얼마큼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션 마크 다 찍어요. 왜냐면 연면살포를 하게 되면은 지하에서 못 바라보거든요. 지하에서 양분을 못 땡겨요. 아래서 물 묻으면 딱 물 묻는 순간 증상이 멈춰버리니까. 저도 엽채로도 제가 유럽에서 우리는 그 유럽에는 포기 상추하잖아요. 근데 결국 상추하는데 걔들 그거 뿌린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표준제법법 비슷한 걸 갖고 있는데 표준제법법이라 걔들 이제 그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없는데 그런 얘기가. 만약 있다고 하면 걔네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수경제 왜 먼저 한다 그러더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집단지성을 믿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집단지성은 아닌 것 같고. 연면시비 해갖고 거의 곰팡이병이 나가지고. 그리고 연면시비 잘못하면 이 타요. 이 팁번 와요. 팁번 끝에. 진단 안 하면 팁번 와요. 좋은 것인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다음 이 에너지가 이제 일시가 뭐냐면은 반사. 그다음에 3이 그 적외선 방출, 히트 이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열이 이제
낮에도 히트 이미션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저 하늘은 지금도 영하 40도거든요. 영하 40도요. 영하 40도 우리 비행기 다니는 데는. 아, 네. 영하 40도인데 여기가 뜨겁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이 찬 곳을 향해서 적외선이 나가요. 그렇지만 들어오는 에너지가 워낙 세니까 무시해버리죠. 그 정도로 이 뜻이 이제 1C라는 것이 바로 3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고요. 1C라는 거는 반사잖아요. 이 반사가 제일 강한 게 우리 토마토하고 저기 뭐뭐 심어졌죠? 오이하고 여기 파프리카는 없습니다. 없죠. 네. 네. 파프리카가 반사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 토마토고 오이가 제일 약해요. 봐도 좀 번쩍번쩍하잖아요. 토마토 아, 그죠. 네, 반짝반짝하잖아요. 왁스층이 두꺼워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반사가 있고 반사가 왜 일어날까 식물은 물을 안 뺏기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가 너무 세면은 튕겨내려고 지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더래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 광이 없는 지역에 있는 애들은 왁스가 얇겠죠. 그리고 노지에 키우는 애들은 왁스가 두꺼울 거고 노지 시설에 키우는 애들은 그 왁스층이 보다 얇겠죠. 아, 그러니까